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신체 발달에서 질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질병 보시면 질병은 아동기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질병들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 먼저 감기가 나와요. 아이들이 이때 감기를 되게 자주 앓게 되는데 가장 흔한 질병이고 병원 가고 하면 일주일 이내에 치유가 됩니다. 아동기 때 이제 심각한 만성 질환의 하나는 알러지입니다.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음식이나 약물, 꽃가루, 먼지 등등 화장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알러지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 꽃가루나 먼지 알러지가 있었던 것 같고 저희 아이도 이것도 이제 유전이 된 건가 싶어서 착잡한데 봄이 되면은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천식도 나오는데 천식 여기 이제 이미지 보시면 여기 아이가 네, 요 사진의 아이가 천식 이거 약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이제 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천식도 아동기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천식의 원인이 뭔가 살펴보면 꽃가루나 먼지, 동물의 털, 화학약품 등등 스트레스 이런 것 등의 기관지가 과민 반응에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천식이 있는 아이들은 콧물, 기침, 재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심해지면 심각한 호흡 문제, 호흡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식인 아이들은 계속 좀 잘 케어가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아동기에는 아이들이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이 사고 다음으로 많은 사망 원인이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기에 나타나는 암으로는 백혈구, 뇌, 뼈, 근육, 신경계통에 암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성인기 때 발생하는 암하고는 좀 다르죠. 성인기 때 발생하는 암은 뭐 폐, 위장, 췌장, 전립성, 자궁 이런 쪽에 암이 발생하는데 아이들의 발생하는 암은 좀 다르고요. 아동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백혈병입니다. 백혈병. 이제 이게 여기 말이 요 말이 여기가 구구 백혈병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백혈병은 골수에서 백혈구가 지나치게 많이 생성되는데 적혈구랑 혈소판은 감소하는 그런 질환이에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치료제를 수혈을 하거나 골수를 이식하는 그런 방법들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소아인 경우, 유아인 경우에 암이 나타날 때는 사실 성인의 암하고 다르게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치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기에 이제 전니가 계속 빠지는 중요한 변화가 있고요. 1년에 4개씩 영구치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전니가 빠지느냐? 6세경부터 이제 전니가 한두 개씩 빠지게 되고요. 첫 번째 어금니는 6세경에 이제 첫 번째 어금니가 나게 되고 두 번째 어금니는 13세 그리고 세 번째 어금니 이게 이제 사랑니인데요. 이거는 20세경에 사랑니는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치아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충치나 잇몸 질환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병원에 이제 정기적으로 가서 검진받고 이게 이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동기의 신체 발달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서 이제 인지 발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342쪽으로 가시면 돼요. 342쪽. 자, 유아기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유아기 때는 그 인지적 발달 단계가 어떤 단계였죠? 전 조작기였습니다. 이제 아동기로 넘어오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인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아동기 때는 유아기 때에 비해서 인지 능력에서 상당한 발전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이들이 그 유아기 때에 비해서 더 세련된 방법으로 상징을 사용하고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좀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사물의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생각을 하고 결론을 이끌어내고 이런 사고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 그 사고의 특징은 직관적 사고를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아동기 때는 직관적 사고에서 좀 더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되는 그런 발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전조작기와 구체적 조작기의 차이는 아동이 직감보다 논리적인 조작이나 규칙을 적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역성이 나오는데 가역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의 변화가 그 변화 과정을 거꾸로 밟아가면 다시 원상복귀 된다는 거예요. 이 가역성을 아이들이 가역성을 이제 획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역성을 획득을 하면서 보존 개념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특성을 좀 보다가 밑으로 내려왔는데 조작의 순서, 아이들이 이제 조작이 가능해지니까요. 조작의 순서는 전환될 수 있고 조작 전의 상황의 특성들이 회복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때 가능해지는 게 보존 개념, 또 조망 수용이 가능해지고요. 유목화와 서열화를 유아기 때부터 훨씬 잘하게 됩니다. 이 보상성도 보존 개념이랑 관련이 되는데 높이가 감소해도 폭이 늘어나면 보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그림을 잠깐 볼까요? 네. 이 보시면 이 용액 그림에서 이 높이가 감소해도 폭이 늘어나면서 같은 용액의 양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또 보존 기능과 관련해서 동일성도 보존 개념이 획득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발달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수평적 위계가 작용이 됩니다. 수평적 위계라는 건 뭐냐면 한 번에 모든 보존 개념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발달에 따라서 하나씩 보존 개념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게 수평적 위계예요. 그래서 수평적 위계에 따르면 수와 길이, 양에 대한 보존 개념이 먼저 생겨나고 그 다음에 무게, 그 다음에 부피 순으로 보존 개념이 형성되게 됩니다. 저번 그 유아기 때도 여러분이 보신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 바둑알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애들에게 배열을 해주고 위에 한 줄을 그 간격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유아기 때는 위에 바둑알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동기가 되면 이렇게 한 줄을 길게 늘려도
6, 7세 되면 획득이 되는데 바둑알 개수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량인데 질량은 하나의 공을 손으로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고 같은 양인지를 확인할 때 아동기에서는 같은 양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길이도 이제 유아기 때는 아이들이 길이를 봤을 때 이렇게 옆으로 살짝 옮겨 놓으면은 이거를 같은 길이였던 걸 살짝 옮기기만 해도 길이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동기가 되면 이런 것들이 같은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7, 8세 때 이제 용액 이 부분도 다른 컵에 부었을 때도 같은 양의 용액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면적은 이제 8에서 9세 때 보존 개념이 획득이 되는데 이렇게 면적을 펼쳐놨을 때 간격을 벌려놨을 때 같은 면적인지 무게는 이렇게 같은 동그랗게 생긴 같은 무게였는데 둘 중에 하나를 납작하게 만들었을 때 그래도 같은 무게인가 이런 것들. 부피는 똑같이 생긴 동그랗게 생긴 이 찰흙공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를 납작하게 눌러서 무게를 변형을 시켰을 때 얘를 다시 이 물 안에 넣으면 물이 똑같이 올라오겠냐 이런 과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존 개념이 재미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망 수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망 수용으로 넘어가면 이제 유아기 때까지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자기중심성이 강했다고 했잖아요. 자기중심성이 강했는데 이제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감정이나 인지 이런 것들을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조망 수용이에요. 그래서 조망의 수용이 잘 되면 사람들하고도 잘 지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뒤에 이제 그림 보실 텐데 저번 그 강의 때도 나왔던 세산 모형 실험이 다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는 이 세산 모형 실험을 했을 때 여기 이제 아이가 앉아 있고 여기 이제 인형을 놔둬요. 그러면 아이가 바라볼 때 산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 여러분 여기 보기에서 한번 골라 보시겠어요? 네, 생각보다 어렵네요. 정답이 3번인가요? 제가 봤을 때 3번일 것 같은데, 제가 틀린 거면 제가 조망 수용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태스크를 주고 이 아이한테 이제 인형이 바라볼 때 산이 어떻게 생겼겠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인형이 바라봤을 때는 왠지 몇 번일까요? 이 중에 골라보세요, 여러분. 왠지 요거 같죠? 1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답을 해야 된다면 아이들이 유아기 때는 본인이 본 그림대로 답을 고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동기가 되면 내가 바라본 건 이거지만 인형이 바라볼 때는 이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떨 거다라는 그 조망수용이 생겨난다는 얘기고요. 그거를 타인의 위치에서 보는 공간적 시각 추론이 형성된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망수용이 가능해지면서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추론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343쪽에 보시면 네, 그 조망수용과 관련된 몇 가지 연구들이 나오는데요.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사회적 조망수용 능력은 아동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의 감정에 대한 감정 조망 수용 능력은 아동의
그 상황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조망 수용 능력이 낮아진다. 아무래도 상황이 복잡하면 감정에 대해서 더 추측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가지 하나의 상황에 하나의 감정이 이렇게 연결된 경우에는 단순하게 감정을 조망 수용을 하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잘 하는데 하나의 상황에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조금은 어려워하는 걸로 이런 복합 상황에서 감정 조망 수용 능력은 더 늦게 발달하는 걸로 연구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 조망 수용 능력은 여아들이 더 높을까요? 남아들이 높을까요? 왠지 여러분이 맞추셨을 것 같은데 이 감정 조망 수용 능력은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목화를 볼 건데요. 유목화는 단순 유목화가 있고요. 좀 복잡한 다중 유목화가 있습니다. 이제 아동기에 오게 되면 아이들이 물체를 하나의 어떤 공통된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시키면 그거를 곧잘 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목화가 가능해지는 건데, 교재 뒤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같은 꽃인데 파란색 꽃이 있고 빨간색 꽃이 있어요. 이제 아동들이 이런 거 단순 유목화 이런 작업들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유목 포함이라는 것도 여러 아이들이 이제 인지 발달에 유목 포함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 유목과 하위 유목 간의 관계를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제 먹이 사슬처럼 이렇게 뭐 밑에 가장 낮은 단계가 있고 그것끼리 이렇게 분류를 하고 뭐 이런 그 위에 상위 단계에서 또 뭔가 분류가 일어나고 생태계 뭐 포유류 아래 무슨 종이 있고 뭐 파충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상위 유목과 하위 유목 이런 관계까지도 이때는 이해를 하게 되는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열화로 넘어가는데 서열화는 단순 서열화랑 다중 서열화로 나뉩니다. 단순 서열화도 역시 한 가지 속성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거고 두 가지 이상의 속성에 따라 대상을 비교해서 배열하는 것은 다중 서열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림도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조작기고요. 왼쪽이 전조작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아이들이 서열화가 가능해지는 구체적 조작기부터 이렇게 배열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발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빠르게 설명해서 이해가 어려웠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인지 양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인지 양식에는 교재 345쪽을 보시고요. 인지 양식이 뭐냐? 인지 양식은 개인이 환경에 대해 인식하고 반응하는 양식입니다. 인식 그리고 반응. 이거는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아동기부터 이 인지 양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아이들에게 어떤 단순한 뭐 질문, 퀴즈 같은 걸 줬을 때 어떤 아이들은 질문을 딱 하면 바로바로 대답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했다가 반응을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인지 양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인지 양식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입니다. 이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고 방식이고요. 수렴적 사고는 뭐냐?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책이나 답들 가운데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이나 답을 모색하는 게 수렴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에서 더 정확한 걸로 하나로 이렇게 수렴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확한 답이겠죠. 수렴적 사고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학을 문제를 푼다거나 조각 그림을 맞춘다거나 이렇게 뭔가 답이 나와야 되고 딱 정해진 뭔가 해결된 답안 이런 게 있는 경우에 수렴적 사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산적 사고인데요. 확산적 사고는 이렇게 하나의 답으로 이렇게 수렴해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기 그림 보시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많은데 이 동그라미에 다 다른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고를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다양한 해결책이나 답을 모색하는 그런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유창한지, 융통성이 있는지, 독창성이 있는지, 정교성이 있는지, 집착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확산적 사고를 하는구나, 아니구나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의존성과 장독립성인데요. 자, 장의존성과 장독립성은 346쪽을 보시면 되고요. 개인이 사물을 인식할 때 그 사물을 둘러싼 배경, 즉 장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 차이를 가지고 장의존적이냐, 장독립적이냐 얘기를 합니다. 장의존적인 것은 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사물을 전체로서 지각을 하는 경우예요. 사물을 그러니까 숲과 나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숲을 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이렇게 나무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배경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장의존적인 거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단서를 얻기 위해 주위 사람들에게 의존을 하거나 타인의 견해에 맞춰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는 이런 어떤 의존적인 태도도 같이 나타나게 되고요. 장독립적인 경우는 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사물을 여러 개의 부분으로 지각하는 특성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물어본다거나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 매우 자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교재 347쪽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의존적인지 장독립적인지 이 숨은 그림 찾기 그림을 통해서 그 특성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 위에 그림 3개가 있는데 각각의 그림에서 여러분이 뭐가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 그림은 나뭇잎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또 두 남자의 얼굴이 옆면이 있고요. 두 번째 그림에서는 나무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또 여자의 옆 얼굴, 두 여자의 옆 얼굴이 있죠. 세 번째 그림, 나무처럼 보이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오리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장을 보는 사람은, 장 의존적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그림, 숨겨져 있는 그림을 더 늦게 찾겠죠. 그런 걸로 차이를 볼 수 있고, 또 B를 보시면 B는 왼쪽 초록색 그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이걸 잘 찾느냐에 따라서 장의존적이냐 장독립적이냐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시면 아이들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 독립성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장 독립 집단이 장 의존 집단보다 사회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회성이 여기가 더 높게. 그다음에 신중성과 충동성은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냈을 때 바로 충동적으로 빨리 대답을 하면은 실수가 좀 많을 수가 있어요. 실수.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충동성이 높다라고 하고요. 신중성은 천천히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서 실수가 적은 거를 이제 신중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48쪽 아래 그림 보시면 짝짓기 그림 검사.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하고 같은 그림을 찾는 건데 언뜻 보면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충동성과 신중성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349쪽 보시면 이 신중성과 충동성에 대한 연구가 나와 있는데 MFFT라는 검사를 사용한 연구를 보면 유아의 반응 시간이 길수록 유혹의 저항이 높았고 오답수가 적을수록 과제의 인내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즉 충동적인 아동보다 신중한 아이들이 자기 통제 행동을 더 많이 한다라는 것이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영상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 영상에서는 지능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